1904년에서 5년 사이에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와 조선의 이권을 놓고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러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만주와 한반도에서 일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른 거죠. 그것을 굳히게 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통감부 건물이 되겠습니다. 1906년 1월에 통감부가 서울에 설치되면서 이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실감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시점에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무력으로 본토에 있는 일본군을 직접 출동시켜서 진압을 하게 되었죠. 이런 난관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종 황제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일본의 침략상을 알리고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열사들을 파견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일본이 이걸 알고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동시에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저항의 근본적 뿌리를 없애고자 했던 거죠. 해산된 군인들이 전국에 흩어지면서 의병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본과의 더 강력한 무장투쟁이 전개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 우리의 행동을 어떤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까를 놓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지식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개념어가 자기 앞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의 일본과의 무장투쟁을 사회대혁명이라고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슨 소리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때 총을 들고 싸웠다. 반영, 반식민지 투쟁을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독립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었다. 우리의 사례는 미국의 사례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그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던 한인 독립운동 신문 가운데 공립신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공립신보에 독립전쟁 시사가세라는 사설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전쟁 시사가세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행동은 독립전쟁이다 라고 하는 네이밍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의 한 흐름은 우리의 행동은 독립전쟁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45년 해방이 되는 그 순간까지 통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때 그 사설에 외적의 노예가 될까? 입은 복장을 메인 총을 그대로 반납할 거냐? 그러지 말아라. 총을 들고 싸우자. 강약을 묻지 말고 싸우자. 그것을 독립혈전 시작하세라고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독립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의병들은 1907년 7월부터 1910년까지 꾸준히 의병항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벌이는 의병항쟁 가운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에서 A와 B로 표시를 했습니다. 먼저 A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부분에서 저것은 일본의 군, 경찰, 헌병과 우리의 의병이 전국에서 전투를 벌였던 월별, 각 도별로 했던 전투의 횟수를 그래프로 전환시킨 결과입니다. 보시면 1907년 가을부터 1908년 봄 사이에 매우 의병운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의병과 일본군과의 전투 횟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군대 해산 이후에 의병이 워낙 활발해지니까 일본 본토에서 병력을 많이 보냈습니다. 몇천 명을 보냈던 거죠. 그 의병에 대한 진압작전이 나름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그렇지 않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08년 가을부터 1900년으로 가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B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지역의 그래프가 유달리 위로 많이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병운동이 그만큼 활발했던 거죠. 의병전쟁이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되어지는 그 지역이 바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를 호남의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의병, 자신들에게 마지막 저항하는 무장 세력이 전라도에 있는 의병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떤 형태로든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9년에 9월 달에서 10월 사이에 2개월에 걸쳐서 이 호남 의병을 진압하고자 하는 특별한 군사작전을 벌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합니다. 일본군이 붙인 명칭입니다.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일본군이 호남 의병을 진압하고자 하는 특별한 군사작전으로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였던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굵은 그래프가 3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북도 지역에. 자, 일본군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남서 해안을 향해서 의병을 바다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던 거고, 밑에 있는 그래프 선에서는, 저 선에서는 내려오는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서 섬으로 숨으려고 하는 의병들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호남 의병을 2달에 걸쳐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스스로 이걸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조직적인 저항, 무장 저항이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국내에서 더 이상 무장 투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은 190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굳이 본토에서 병력을 데려와 가지고 별도의 군사작전을 벌이려고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국의 수많은, 어떻게 보면 호남의병보다 1907년 8년 단계에 더 활발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 강원도 지역, 황해도 지역은 그 시기에 호남의병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무장투쟁을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와서 호남의병을 꼭 진압하려고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의 정치 프로그램에 따르면 언젠가는 한국을 병합을 해야 됐어요. 일본의 지도부 내에서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나중에 하는데 2년, 3년 후에 할 거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후에 할 거냐고 의견 차이가 존재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회의가 1909년 봄부터 일본의 최고의 원로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로들의 논의 과정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도 참가를 합니다. 당시 일본의 내각을 이끌고 있던 카츠라타로라는 수상이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의병을 빨리 진압하고 우리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의도한 정치적 목적은 한국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 1904년에 본인이 한국병합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원로들 사이에 토론이 오고 가는 과정에 야, 이거 우리 그대로 결제하자. 원로들이 합의하니까 다시 내각에서 그걸 통과시키고 1909년 7월 초에 천황의 결재를 받습니다. 천황의 결재를 받자마자 일본 정부가 했던 첫 번째 조치가 저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병합에 관한 건이라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적당한 과정을 거쳐 한국을 병합한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과정일 거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가 남한 대토벌 작전에 버금가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간도 협약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교육 속에서는 남한 대토벌 작전하고 간도 협약을 따로따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도 따로따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은 9월 1일 날 시작됩니다. 간도 협약은 9월 4일 날 체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국내에서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호남 의병을 진압하는 게 한국 병합으로 가는 최대의 걸림돌이면 국내에서 저항 세력을 진압했을 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외교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점이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일본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군사적으로 러시아는 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한테 패배해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발언권이 없었죠. 그런데 일본은 외교적으로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독점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한테. 그 전에 이러한 러시아와의 조약에 대해서 나 너희들 그렇게 맺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을게, 인정할게라고 사전에 동의해 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걸 한쪽에서는 카스라테프트 비망록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제2차 영일동맹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의병전쟁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국제사회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여기는 일본의 세력권이야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남은 숙제는 하나였습니다. 청과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는 거였죠. 대내적으로는 호남의병을 진압하는 거였고 대외적으로는 청과의 국경선을 확실하게 하는 게 한국 병합으로 가는 올바른 프로세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9월 1일 날 대내적인 저항 세력인 호남의병을 진압하는 군사작전을 벌이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청과 압록강, 두만강을 놓고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간도협약은 간도의 땅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두만강과 압록강 전체에 대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회담이었습니다. 자,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문제를 정리한 일본은 이듬해인 1910년 경찰권까지 뺏어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배를 저항할 만한 무력 세력은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1910년 8월이 되겠습니다. 이런 통치력의 보안을 내세우는 헌병경찰제를 통해서 조선의 지배를 강화하고, 그 시점에 사실은 국내에서 의병이 거의 진압이 되면서 1910년대에는 이렇다 할 저항 세력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는 항일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시점에서는 해외에서 새로운 세력을 부식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미 한국병합 전부터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두 집안의 사례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었던 이회영 일가하고 안동에 살았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일가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1910년 한국병합을 전후로 해서 만주로 이주를 합니다. 개인이 혈혈단신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모두 이주를 해서 남만주의 삼원포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흥무관학교의 씨앗이 이때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집안이 삼원포를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과 만주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건너기가 쉬운 거죠. 접근성이 용이했다라는 것도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과정에 바로 지척에 일본의 경찰력,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삼원포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중국인들이나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이지만 그때는 가도 나무숲, 가도 숲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을 개척을 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것이죠. 1910년대에 이런 석주 이상용, 우당 이혜영 일가처럼 만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누구는 독립운동을 해서 이주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적으로 모여서 살았어요.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공간으로 보면 만주는 크게 두 공간이 되겠습니다. 석주나 우당의 일가가 갔던 삼원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주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학사를 만들고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연길이나 용정 같은 지역은 농사짓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대거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사회의 중심이었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주가 아니라 러시아 땅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이주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더 시베리아 쪽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만주의 경계선 지역에 정말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 밀산이라는 지역에서
마을을 개척하고 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만주 러시아 지역에는 크게 4개의 한인들의 이주 공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